네, 앞서 보신 대로 국민행복기금이 대대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문제 등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부채 탕감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고 기금 수혜자는 엄격하게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정책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부채 탕감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저소득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깝게 혜택을 받지 못한 연체자들 중에서 추가 탕감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벌써부터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1회에 한한다고 하지만 향후에도 부채 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은 1차 채무 감면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향후에 2차, 3차 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서 현재 채무를 좀 유예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부채 감면은 상황이 긴박한 채무자들에 한해 한 번만 시행하고 정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한시적인 대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11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수혜자가 많아지고 기금 운영이 방만해지면 기금 18조 원이 금방 바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성실히 빚을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대상자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미시적으로 그룹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100만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게 그룹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거에 빚을 냈다 갚은 적이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그 과거의 경력을 굉장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채를 탕감해준 이후의 대책도 중요합니다. 채무자들의 재활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이나 서민금융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좀 연결시켜서 교육 같은 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걸 또 나름대로 일자리로 좀 연결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민행복기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